돼지족, 사골 먹으면 이거 진짜 모유양 폭발하나요? 매운 것 먹으면 애기가 막 변을 지린다는데 진짠가요? 호박즙 먹으면 진짜 양 줄어요? 진짜예요? 궁금하신가요? 안녕하세요.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똑TV. 오늘은 산전, 산후, 모유 수유, 식거리 편. 이렇게 먹으면 모유의 질을 높일 수 있다. 많이 기다리셨나요? 네, 저 혼자 끄덕끄덕. 산전, 특히 모유 수유 기간 때 어떤 거 먹으면 좋아요? 뭐 먹으면 안 돼요? 라고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모유 수유 기간에는 산모 스스로 이 위에 부담감이 주지 않는 음식,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면 특별하게 제지하지는 않아요. 일반적으로 이거 몸에 좋다라고 하는 음식들 드시면 됩니다. 또한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들은 영양이 좀 부족하더라도 양질의 모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막 여러 번 식사를 하시면서 과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영양 섭취가 부족할 경우에는 체내에 저장된 엄마의 영양분을 끌어다가 모유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엄마 몸의 영양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일단 이거 피해주세요, 이건 좀 드시면 안 좋아요 라고 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날음식. 임신 중 먹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음식은 식중독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죠. 두 번째, 고칼로리, 고지방, 밀가루, 인스턴트 음식은 최대한 좀 조금 드시는 게 좋겠죠. 좌절. 우리 자칭 빵순이 엄마들, 빵을 안 돼요가 아니고요, 빵을 드시더라도 호밀빵 같은 좀 담백한 빵 드세요라고 하는데 크림빵, 슈크림빵, 생크림빵, 피자빵 등등등 이런 기름진 빵들을 많이 주식처럼 드시다 보니 유구염이나 유선염 같은 이 수유할 때 유방 트러블이 많이 생길 확률이 높겠죠. 그리고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, 사골, 돼지족, 잉어즙, 가물치즙 등등등. 이거 모유양 는다고 해서 어머님이 되게 몇 시간 동안 맨날 멸치 고아왔어 라고 주셨는데 먹어도 진짜 되는 거죠? 모유양 느나요?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진짜 모유양이 늘까요? 우리 소의 평균 체온이 한 38도, 39도 정도가 돼요. 불고기, 막 소고기 같은 것도 그냥 실온에 두거나 냉장고에 두면은 시간 조금만 지나도 위에 하얗게 기름기 굳는 거 아시죠? 동물보다 우리 사람의 체온이 더 낮기 때문에 우리가 소고기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은 기름이 지기 때문에 체내에서 막 덩어리 지기가 쉽겠죠. 근데 이 포화지방이 많은 사골, 돼지족 같은 걸 막 물처럼 매일 드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식사를 좀 많이 걸렀던 우리 엄마 세대에는 모유양이 늘리는 음식으로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고지방, 고칼로리 식사가 정말 일반화되어 있는 지금 시대는 이미 임신 중에 먹고 싶은 걸 이만큼 많이 드셨을 텐데 산 후에 이런 사골, 돼지족 같은 이런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계속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? 출산하고 젖이 이제 잘 안 뚫렸을 때, 원활히 나오지 않을 때 기름진 고단백,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를 한다면 기름지고 이런 탁한 찌꺼기들이 유선을 막기 때문에 전몸살이나 유선염, 유구염이 올 확률이 높겠죠. 물론 저 이거 먹고 늘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모유 양을 늘리시려면 어떤 음식을 먹고 늘리시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아이한테 더 모유를 많이 물리시는 게 훨씬 더 모유양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저번 모유수유 영상에서 올리브 스포요법 할 때 하얗게 유두에 이렇게 박혀있는 거 모유수유 식거리 편에서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죠. 많이 궁금하셨나요? 이렇게 생긴 이 유두 안에 박혀있는 이 하얀 것의 정체는 네, 이건 모유 속의 지방 찌꺼기, 그러니까 쉽게 피지 같은 거예요. 과도한 탄수화물, 과도한 밀가루, 과도한 인스턴트 유제품을 많이 드신 분들은 하얀 이 지방 찌꺼기들이 유두 사이사이에도 다 지금 쌓여 있다 보니까 모유가 바깥으로 쭉쭉 하고 잘 나와야 되는데 그 유선 사이사이를 다 막고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지방 찌꺼기들이 너무 많이 끼어 있는 분들은 전몸살이 와도 찌꺼기가 막 큰 것들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 잘 안 뚫리기도 하고 모유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수유를 하다가 잘 막히기도 해요. 어떤 분들은 모유가 슝슝 나오면은 이런 찌꺼기들이 같이 막 뿅뿅뿅 튀어나오는 분들도 많아요. 하여 모든 음식은 적당히 드셔주세요. 과일, 케이크, 빵, 초콜릿, 아이스크림 등등등의 이런 단 음식들도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죠. 단 음식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 모유도 끈덕끈덕해지기 때문에 잘 막히기 쉽겠죠. 그래서 이 임신성 당뇨 있는 엄마들은 피 자체의 당도가 좀 높다 보니까 식단 관리를 철저하게 하셨더라도 모유가 조금 끈덕끈덕할 수가 있겠죠. 예로 우리 하얀 이 빨대로 물을 빨아먹을 때랑 쉐이크를 이 빨대로
빨아먹을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. 잘 안 빨리겠죠? 그만큼 너무 단 음식, 단을 드신다면 유선이 잘 막힐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에 간식, 야식을 많이 드시지 않습니다. 특히나 양이 되게 많으신 엄마들은 밤에 막 물이나 뭐 좀 야식 좀 드셨다가 밤 사이 엄청 고생하십니다. 그리고 홍삼이나 식혜,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엿기름은 모유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단유할 때 양 줄일 때요, 저 마트에서 파는 그 비락게 먹었는데 양 하나도 안 줄어요 하시거든요. 그건 달달하잖아요. 그리고 엿기름 함유도 좀 적어요. 그래서 난 모유양 줄여야 돼요, 저 젖 끊어야 돼요 하실 분들은 이 시장에서 파는 엿기름 많이 넣고 이런 만든 식혜나 아니면 엿기름 티백만 사서 우려 드시는 편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. 호박즙 막 붓기 빼준다고 해서 되게 많이 드시죠? 그런데 또 많이 물어보세요. 진짜 먹어도 돼요? 라고 하시거든요. 하지만 그 붓기를 빼준다는 것 자체는 몸에 이 물, 이렇게 수분을 빼준다는 거겠죠. 말씀드린 대로 절대 안 돼요는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모유 양이 확립된 한 달 정도 이후부터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. 그리고 속설에 엄마가 빨간 음식 먹으면 아기가 막 변질인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그래서 단유할 때까지 백김치만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막 엽다, 불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저는 그렇게 빨간 음식을 자제시키는 편은 아니에요. 우리 빨간 김치 같은 것도 뭐 마늘, 양파, 파 등 때문에 모유의 향을 바뀌게 할 수는 있지만 엄마가 매운 것을 먹었을 때 이 변을 지르게 한다고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. 저도 빨간 음식을 좀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수유하면서 빨간 음식을 좀 종종 먹기도 했는데 아기가 변을 지린 적은 없었어요. 아기들이 변을 지르는 이유가 초반에 막 하고 막 용을 쓰면서 배에 힘을 주니까 변을 조금씩 지르기도 하고요. 특히 이 전유 과잉 증상의 아기들은 엄청난 용쓰기와 함께 변을 엄청 지르기도 하고 녹변이 나오기도 합니다. 하지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갑자기 아기가 막 설사를 한다, 구토를 한다, 수유를 거부한다면 그 음식은 며칠 정도 중단을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먹어보았는데 같은 증상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 음식은 수유하는 동안 안 먹는 게 좋습니다. 엄마가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모유의 향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끔 특정 음식을 먹었는데 갑자기 아기가 수유를 안 해요, 거부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엄마가 아기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모유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? 그럼 이 모유를 더 좋은 유질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2014년도 KBS 뉴스에서는 모유는 엄마 영양 상태에 따라 좌우된다라는 내용을 다뤘는데요. 결론은 질 좋은 모유를 먹이려면 엄마가 좋은 음식을 먹어라 라고 나와 있어요. 그럼 그 음식은 뭐냐? 뭘 먹어야 되냐? 첫 번째, 산 전엔 한 1.5리터 정도, 산 후는 한 2리터 정도의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드셔주세요. 물은 신진 대사를 높여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. 두 번째, 미역국은 해산물로 담백하게. 소고기를 넣고 끓인 미역국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흰살 생선이나 조개류 같은 거를 넣고 끓인 미역국이 유선의 흐름을 더 좋게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. 모유 양도 늘려야 돼요, 양이 아직 안 나와요 하시는 엄마들한테는 미역국 포함 이 국 종류를 많이 드시라고 얘기를 드리고요. 모유가 넘치는 분들한테는 국 먹지 말고 건더기만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죠. 특히 임산부들과 수유부들은 평균 요오드 권장 섭취량이 있어요. 미역국이 좋다고 해서 삼시세끼 미역국만 매일 먹는다면 과다한 요오드 섭취로 갑상선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. 하여 하루에 한 그릇, 많아야 하루에 2그릇 정도만 드시고 나머지 한 끼는 다른 국으로 대처해 주시는 게 좋고, 갑상선 기능 장애가 있는 산모분들은 출산 후 미역국 대신 다른 국으로 대체해서 드시기도 합니다. 모유 수유 중에는 뭐 잡곡밥, 아우 좋죠. 담백한 국, 콩류, 기름기가 적은 생선, 나물, 야채, 뭐 해조류, 청국장 등등 이런 것들로 구성된 식단을 드시는 게 너무 좋겠죠. 그냥 쉽게 스님밥상, 뭐 제철밥상, 계절밥상 같은 그렇게 드시면 모유의 질이 너무 좋아지겠죠. 산전부터 이렇게 드신다면 뭐 체중 관리는 물론이거니와 산 후에 더 좋은 유질의 모유가 만들어지겠죠. 하지만 계시나요? 임신부터 수유 끝날 때까지 이렇게 드실 자신 있는 분들, 먹는 것 때문에 나 수유 못해 이제 끊을래 라고 할 바에는 적당히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서 즐겁게 수유하시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어요. 저도 임신 중 모유 수유하면서 뭐 먹고 싶은 거 사실 다 먹었어요. 대신 적당히. 하지만 출산하고 한 3개월 정도는 먹는 거 되게 조심했거든요. 왜냐? 모유 수유하면서 막힐까봐.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넘치게 먹으면 탈나는 거 아시죠? 내가 오늘 맛있는 걸 많이 먹었다
있다라고 한다면 며칠 정도는 약간 시골밥상처럼 드시는 게 좋겠죠? 센스 있게.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너무 다른 게 케이크 한 조각, 피자, 뭐 치킨 뭐 이런 거 조금씩 먹었는데 바로 유선염 걸려서 관리받으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. 저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도 안 가리고 다 먹었어요 했는데 한 번도 유방 트러블 없이 수유하신 분들도 계시죠. 특히 우리 애기 100일 잔치, 돌잔치, 누구 생일, 크리스마스, 연휴, 여름 휴가 등등 엄마들이 참고 참다가 이런 이벤트 때 막 하고 많이 드시다가 유선염 걸려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.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그 유방 상태, 유방 조직에 따라 다르다는 건 꼭 알고 계세요. 많이 먹으면 양이 느나요? 아닙니다. 모유 수유한다고 하루에 많은 양의 식사, 뭐 한 5-6개씩 막 무조건 드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. 그리고 모유 수유한다고 무조건 다이어트가 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. 임신 전에 비해서 한 500칼로리 정도만 더 섭취를 하면 충분한데 이것보다 더 많이 드시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해도 살이 잘 안 빠져요, 쪄요 라고 하시는 거겠죠? 하지만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 뒤돌았으면 배고프고 계속 허기지고 하는 건 비밀이죠. 그래서 과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량씩 자주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. 결론은 모유의 질은 엄마의 영양 상태 그리고 식습관, 스트레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 엄마의 건강도 꼭 신경을 쓰면서 영양소 풍부한 음식들도 꼭 챙겨 드시고 너무 드시고 싶은 게 있다면 적당히 조금씩 챙겨 드시면서 행복한 모유 수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